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4월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의 밑거름이 된 4.19 혁명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강북구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합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광명세움병원 김성훈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4.19 55주년인데요. 박겸수 강북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19 혁명 예전에는 의거라고도 했는데 네. 올해로 55주년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945년도에서 해서 48년도에 됐습니다만 1960년도에 자유, 정의, 진리, 자유민주, 정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뜨겁게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 국민들이 다 외쳤던 그런 혁명적 사건이 바로 4.19입니다. 그렇죠. 네. 그 강북구에서 그 4.19 혁명 55주년을 앞두고 국민문화제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잊혀져가는 지금 4.19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째. 세 번째. 세 번째 국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4.19 정신이 세대를 뛰어넘어 계층을 뛰어넘어 전 국민이 하나로 되는 그런 문화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4.19 혁명 관련한 문화제를 왜 강북구에서 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북한산 자락에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이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4.19 희생 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또 이 강북구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16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순국선열 뜻과 4.19 정신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4.19의 고귀한 그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앞으로 이 정신을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어가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 강북구가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계속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3년 전에 국민문화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4.19 하면 지금 잊혀졌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보면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이런 전문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4.19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정신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19 정신이 정말로 이 강북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이 다 같이 4.19를 기념해야 할 그런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4.19 혁명 국민문화제 내일부터 열리는 건가요? 네, 원래는 3일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4월 11일 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글짓기 대회, 예.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예. 그냥 내일 모레 시작되는 것은 전야제를 예. 비롯한 중요 이 행사들이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7개 부분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서 아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4.19 혁명 국민문화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야제가 가장 네.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요? 네네. 우리 지금 강북구청역 그러니까 수유역에서 광산부페까지 약 650m 6차선 도로가 전면 광장으로 개방이 돼서요. 네.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전야제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12시부터 행사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낮 그런데 12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모레 4.19인데 내일부터 전야제가 시작되면서 예. 4.19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축제로 승화시켰는데요. 전야제에 락 페스티벌 가수들이 예. 아주 많이 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 올까요? 이 미리 얘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까? 이 윤도현 밴드 예. 또 양희은 가수 뭐 장미 여관 예. 로맨틱 번띠 그렇군요. 트랜스픽션 아무튼 락 가수들이 4.19 정신을 같이 홍보하자 이런 예. 의미에서 출연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올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레킹 네.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 북한산의 강북구에는 이준 열사, 네. 손병희 선생 네. 등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16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의 뜻과 4.19 희생영령들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을 하는 그런 뜻이 같기 때문에 네. 어몽길 대장과 함께 이준 열사부터 시작해서 신익희 선생 묘역까지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4.19에서 마무리로 이렇게 같이 4.19 정신과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뜻이 같다는 뜻에서 순례길 트레킹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한 그 일체감의 의미가 나라 사랑 일체감의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거리가 좀 꽤 되나요? 어떤? 한 2시간 정도 2시간 코스가 정도? 됩니다. 예. 아주 근데 거기는 힐링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을 따라서 걷기 때문에 아주 기분도 좋고. 그러면 꼭 뭐 강북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다 참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4.19 정신을 같이 기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생 토론 대회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 4.19 당시에는 불의에 저항해서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되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대학생들이 가야 할 부분이 바로 토론 문화 아닌가 싶어서 대학생 토론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토론회가 아니고요. 토론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상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 참가해서 그 1등, 2등, 3등에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렇군요. 훌륭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 강북구가 준비한 프로그램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네. 196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퍼레이드. 네. 요건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지금 서울은 1960년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4.19 혁명 국민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군요. 네, 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그때 오시면 아주 60년대 그 적나라하는 모습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그 동에 예.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거나 또는 인근 구에서 노원이나 예. 도봉, 성북에서 같이 오셔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그 60년대를 재현합니다. 퍼레이드 행사도 뭐 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와서 관람하시고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군요. 퍼레이드는 열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쭉 그 프로그램들 외에 또 소개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학술 토론회도 있고 예. 이번에 특별히 이 4.19 혁명 국민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4.19가 예.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4.19 관련 논문 유명한 잘된 논문 5편을 준비해서 예. 그걸 영역으로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그렇군요. 세계 모든 대학교 또 모든 도서관 세계 도서관에 다 보낼 작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4.19 기록물 예. 모든 4.19 관련 기록물을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 예.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세밀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가지가 되면 그러니까 논문집을 세계 모든 대학교와 또 도서관에 보내고 또 이 기록문화유산에 4.19가 등재가 되면 아마 4.19가 세계적 4.19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강북구 하면은 그 산, 네. 숲, 굉장히 가까운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구로 알려져 있는데 자랑을 또 잠깐 하시죠. 강북구잖아. 네, 이 강북구는 북한산, 북서울 꿈해숲, 오동 근린공원, 우이천 이렇게 해서 천혜의 자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국립 4.19 민주묘지, 3.1운동의 발상지 봉안각,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16분의 묘역, 또 고려 상감 청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을 조선 초에 있는 청자 가마터가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아주 대단한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강북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4.19 혁명 국민문화재가 55주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의미를 모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같이 하는 의미에서 내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4.19 혁명 국민문화재 강북구에 오셔서 수유역에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수유역. 네, 그렇습니다. 수유 전철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오시면 아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수 강북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이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와 의왕군부대 빅딜 방안이 알려지면서요. 안양시와 의왕시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양시와 의왕시는 의왕시 왕곡동 골사근해 일대에 교정타운을 지어서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왕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군부대로 옮기기 위한 교정시설 이전 및 국유지 등의 개발에 관한 협약을 지난 8일 체결할 예정이었는데요.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대신에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중앙부처 간의 협의 지연으로 협약 체결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안양시와 의왕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안양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을
소년원 등이 들어설 교정타운 후보지인 의왕시 왕곡동 일대 주민들은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의왕시 시민 입장으로서는 반대죠.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뭐 범죄율도 높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 인식 자체도 안 좋아서 의왕시라는 거 자체가 약간 범죄 쪽으로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그 시민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그 의왕 쪽으로 교도소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교도소라는 게 자체가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당연히 불쾌하죠.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지역에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는 생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고. 네,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이전해 그 자리는 교정타운을 만들고 네. 의왕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시 군부대가 흡수한다는 내용인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교정타운 후보지인 왕곡동과 인근 주민들은요.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교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기존에 구치소가 있는 오전동 등 타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의왕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자 의왕시가 뒤늦게 교정타운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의왕시는 왕곡동의 향후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요. 교정타운 조성과 함께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이주 지원단지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왕곡동 일대 도시 발전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왕곡동과 그 주변 지역들은 개발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 전체 면적의 4.7%에 해당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서 현재 86.5%라는 과도한 개발 제한 구역을 고려했을 때는요. 의왕시 지역 발전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정타운 예상지인 왕곡동 일대는 의왕시의 외곽 지역이면서 또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의왕시 교정타운 조성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군부대가 안양시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도소는 약간 이미지 자체가 조금 무섭고 약간 혐오시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비군 훈련소는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더 믿음직스러워서 차라리 저는 안양 시민 입장으로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교도소 두 군데씩 있을 필요 없이 그 교도소 운영한다는 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한 군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양시에 사냐 의왕시에 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찬반은 아니고 흡수해서 한 곳으로 줄이는 게 나을 거고 지리적인 이유나 뭐 사회적인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판단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수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주민들의 교정타운 조성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왕곡동 주변의 의왕시 주민들뿐 아니라 왕곡동과 인접해 있는 수원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의왕시 내에서도 의왕의 전체 발전을 위한 찬성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시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폴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폴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는데요. 2부에서는 건강 상담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명세운병원 김성훈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이나 그 바깥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분들한테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인천발 KTX 사업에 착수했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발 KTX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개통이 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김성훈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당뇨병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이모저모 인천시 오늘은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인천발 KTX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발 KTX 건설 사업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남부 500만 시민이 열망이기도 합니다. 인천발 KTX가 이제 현재 건설 중인 수인선 건설 지하철 사업의 총 사업비 병행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2019년이면 개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서 안산을 거쳐서 이제 하성시 매숙면 어천리 인근에서 이제 경부 고속철도에 접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천발 KTX는 전국 주요 도시와 국내 주요 도시와 2시간 내에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용역 착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우리 시의 그 인천발 KTX 조기 추진 건의에 따라서 추진을 해준 사항이 되었고요. 네. 지난 그 3월 그 수원 인천 그 고수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역 수행은 이제 그 올 그 8월 21일까지가 되겠고요. 연구 용역은 이제 인천 지역의 KTX 열차를 이제 직접 그 연결 운행을 위한 그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향후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그 사업 진척을 위한 그 후속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시민들 기대가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TX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울역이나 그 강명역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인천발 KTX 개통되면은 수도권 남부 시민 생활을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천발 KTX가 개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인천시의 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공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요. 네. 그 인천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인천공항이 있는데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전국 최초로 이제 그 항공산업 관련해서 그 항공정책 그 위원회를 지난 3월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월 중에 이제 공식 출범과 함께 이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이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항공정책위원회에서는 그 항공산업의 발전을 그 위해서 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문 역할도 수행을 해서 이제 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그 노력들을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천시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네이버 주식회사와 그 지난 13일 그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그 행사 그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네이버는 그 각종 그 인터넷 지표 조사시 뭐 검색 사이트 1위이기도 한데요. 예. 그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가 이제 4월 23일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그 1년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책 읽는 도시와 그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6개 분야 그 45 행사를 이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은 시그너처 아이템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아시나요? 평소 잡지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더 귀띔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버버리 회사의 시그너처 아이템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자, 이제 시그너처 아이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시그너처 아이템은 각 회사의 상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품이나 제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외국어 표현인 시그너처 아이템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국 버버리 회사의 대표 상품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어떠신가요?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셨지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할
질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뇨병인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당뇨병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뇨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대사 질환의 일종인데요. 예. 그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원래는 쓰여야 하는데 예. 이게 안 되고 혈액 중에 머물러 있어 농도가 높아지니까 혈액 검사를 하면 혈당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예. 이러한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질환이 당뇨.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뇨병뿐만 아니고 그 밖에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뭐 당뇨병 환자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원인이 뭘까요? 뭐 비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당뇨는 1형과 2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원인이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췌장이 내 몸의 자가 면역 반응, 즉 내 몸이 나의 췌장을 파괴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대부분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당뇨가 이제 제2형 당뇨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어느 정도 만들지만 비만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할 때 생깁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을 가진 경우에 자식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배에서 8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쓰셔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벌써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2868번님. 소변 색깔이 탁하면서 거품이 많고 흰색 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단백뇨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백뇨와 당뇨가 상관이 있는지요? 일단은 이런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소변에서 당이 나올 수도 있고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고 세균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균이 검출되면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장 결석일 경우에도 단백뇨나 그다음에 당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검사부터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마른 체형인데 치료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검사부터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젊으시고 마른 체형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제1형 당뇨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가항체 검사까지 정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당뇨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한데요. 당뇨의 3대 증상은 다음, 많이 마시는 거,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거, 다식, 많이 드시는 겁니다.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그 초기 당뇨 환자는 대부분 증상을 못 느끼시는데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량이 늘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만이 더욱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져서 에너지원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당뇨병은 어떻게 뭐 치료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보면은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진단할 경우에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제 당화혈색소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즉 당화혈색소가 5.8에서 6.4인 경우에는 식사 조절, 운동 등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요. 이제 6.5%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당뇨로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 진단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처음부터 2가지 약제를 쓰고요. 만약 9%가 넘는다. 그러면 바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서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치료 시기가 늦거나 또는 게을러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합병증은 고혈당이 오래 지속돼서 생기는 만성 합병증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주로 혈관이나 신경 등을 상하게 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작은 혈관을 침범하는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신장,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을 침범하는 거고요. 심장이나 뇌, 다리의 혈관을 상하게 해서 심근경색, 뇌경색, 당뇨족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건강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828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택시 운전하는 57세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118이 나왔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시고 57세 남성분이시고 118. 예. 저희가 당뇨를 이제 진단하는 기준으로 공복 혈당이 126부터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요. 100에서 125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단계네요. 예, 당뇨 전 단계시고 향후에 운동이 이제 부족하시거나 뱃살이 더 나오시면 추후에 당뇨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운동량이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약을 쓰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만 꾸준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5회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빨리 걸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근육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많이 앉아 계시면 허벅지에 근육이 없으신데 우리 에너지의 50%가 허벅지 근육에서 소모를 합니다. 따라서 그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산소 운동으로 좀 빨리 걷기 운동도 하시고 하체 운동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5562번님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린 지 오래되셨고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망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인데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행을 늦추는 방법만 있던데 정말인가요? 또 조심해야 할 합병증, 또 혹시 평상시 생활습관 같은 걸 고치면 나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이 돼가지고 뿌옇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정체, 인공 수정체로 이제 바꾸시는 수술을 받게 되실 건데요. 지금 문제는 또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지 여쭤보셨는데 그 당뇨병에 의해서 말초 혈관이 좁아져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그 10년 이상 당뇨를 앓으신 분의 6에서 70%에서 발생하고요. 30년 이상 당뇨가 지나면 90%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치료는 범안저 광응고술이라고 해가지고 출혈 가능한 혈관을 없애버리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일단은 그 망막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그 진행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철저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심해야 할 합병증이 있을까요? 그 망막에서 이제 혈관이 막히면 새로운 혈관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망막이 안구의 껍질로부터 박리하게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뇨병 환자가 실명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려면 철저한 혈당 관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생활 습관이라 그럴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의사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당화혈색소를 3개월마다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0949번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만성 신부전이 왔습니다.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만성 신부전이시면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혈액 투석을 이제 받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단백 식이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신장에 많은 무리가 가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아마 많이 이제 경과가 되신 경우니까 인슐린을 통해서 적절하게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짠 음식도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짠 음식이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입니다. 따라서 저염식이, 저단백식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3467번님,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나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 거를 많이 드시면 남는 혈당이 간에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내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에 빠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몸이 무거워지고 영양실조에 빠지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드십니다.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단 거 많이 드시고 뭐 커피 드실 때도 설탕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중에 또 당뇨가 또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친척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체질입니다.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몸에 쌓이지 않는 체질이 있어서 그런 분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0953번님 질문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를 앓고 계신데 유전인지 걱정이 됩니다. 자가 진단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4배에서 8배 정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기가 좀 이제 시간이 안 나서 진단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보건소에서 아침에 공복으로 체크해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럴 시간도 없으시다면 인터넷으로 혈당 측정기를 사셔가지고 아침에 공복 혈당을 한번 재보십시오. 그래서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다. 위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9632번님, 남편이 당뇨병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초기는 관리 잘하면 괜찮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나요? 또 감자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남편분께서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했으면 당뇨를 진단 받으셨다면 아마 그 당화혈색소가 뭐 6점대 중후반이고 공복 혈당이 뭐 130 전후일 텐데 이럴 경우에는 약 먹으면서 체중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 근육 키우시고 그다음에 그 흰 쌀밥이 굉장히 당화 지수가 높습니다. 즉 먹으면 먹는 대로 우리 몸에 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화 지수가 낮은 통곡물,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신다면 초기에서 잘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감자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감자는 당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당화 지수가 뭔지 그리고 낮은 음식들이 뭔지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완전체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100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바로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드신다면 당화 지수가 낮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지금까지 광명세운병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끝번호 2868번님 그리고 0949번님 두 분 되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